식신은 나와 음양이 같으므로 상관처럼 음양의 다양성에서 오는 변화 및 특성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간목이면 병화, 을목이면 정화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음양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장점을 먼저 보죠. 식신은 보수적이면서 원칙적이지만 관대하고 덕망이 넓어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한편 재를 생함으로 풍류적이면서 낙천적인 기질도 갖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보수적, 원칙적, 관대, 덕망, 배려 이런 게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성실도,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식신은 무엇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따라서 축소지향적이면서 단순하고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력 및 기획력이 좋고 계획성 또한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아주 식신의 장점이죠. 열심히 하는 거, 한 곳을 파고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다양성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바둑을 두는 것이라면 상관은 장기를 두는 것이요, 식신이 책을 쓰는 것이라면 상관은 강의를 하는 것이며, 같은 내용의 강의임에도 식신은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학생들의 가슴에 모든 진리를 심어줄 수 있는 사명감을 연상하지만 상관은 한두 구절을 빠뜨린다 해도 진리의 핵심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이 참 예를 참 잘 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열심히 성심껏 내가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관은 뭡니까? 보람을 얘기하는 거죠. 결과, 보람.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는 식신과 보람을 목적을 두고 하는 상관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보람은 뭐죠? 상대방의 결과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차이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점입니다. 식신은 보수적이면서 원칙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려 하므로 대인관계에 한계가 있으며 매사에 추진력, 진취성, 창조성 등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추진력, 진취성, 창조성 등은 다 목표점을 염두에 두는 듯한 단어죠.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축소지향적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결과에 맞춰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람, 뭔가 성취해서 내가 보람을 느껴야 되고 명예를 찾고 이런 등등. 더욱이 식신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거나 과다하면 식상은 언어와 밀접한 성분이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과대 포장과 함께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미래에 대한 안목이 부족하므로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안 맞으면 자신감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고집이 있고, 이게 이제 식신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결과를 재질 못하기 때문에 이 과대 포장이 따르게 돼요.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면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는 그걸 알게 되죠. 식신은 내면적인 능력의 표출을 의미하므로 논리의 정연함으로 인해 처음에는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호감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데다 자신이 세워놓은 잣대 밖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므로 그에 따른 융통성과 인내력 등도 부족해 가슴에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으려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신이 세워놓은 잣대 밖을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당연히 융통성과 인내력이 부족하게 되겠죠. 십친관계를 보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자식을 의미하며 음양이 같으므로 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음양의 문제는 그렇게 흑백논리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식신이 딸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여자에게 식신은 딸일 테니까요. 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딸 같은 아들도 있고 아들 같은 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야? 그냥 이건 딸, 아들 이렇게 흑백논리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냐면 딸도 병화처럼 그냥 화끈하게 태어나는 딸도 있으며 아들도 개수처럼 잔머리만 돌리고 소심하게 태어나는, 개수가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음양만 봤을 때 개수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자기 생각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거는 많이 반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흑백논리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남녀 모두 언어와 학문 등의 탐구, 발표, 강의 및 의식주,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재능의 표출, 요거죠. 재능의 표출. 그리고 남녀의 이성과 관련된 문제. 왜냐하면 재성은 나의 아내고 남자 입장에서, 감성은 여자 입장에서 나의 남자죠. 그러니까 재관은 남녀의 문제와 관련이 있고, 더군다나 식생재, 재생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주목한다. 식생재, 식극관 이 문제죠. 이 여자가 식신상관이 많으면 관성을 극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결혼 문제가 쉽지 않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죠. 남자에게는 내
내 아내인 정제의 정인이므로 장인이나 장모를 생각할 수 있으며, 문제는 참고로 제가 이렇게 묶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생극관계, 즉 이 오행의 생극관계, 목생화, 화생토, 토생이고 목국토, 토옥수, 수국과 이렇게 가는 것을, 그것도 중요하고, 또 아생식, 식생제, 재생관, 아극제, 제극인, 이극관 이런 식으로 10천년에서의 생극도 많이 중요하다고 숙지를 요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남자에게는 내 아내인 정제의 정인이므로 식생제죠. 장인이나 장모를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습니다. 갑목의 아내인 기토라고 할 경우 목국토니까 아극제죠. 그런데 갑목의 식신상관은 뭡니까? 병화와 정화죠. 그러니까 병화와 정화가 기토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화생토로. 그러면 장모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엄마니까. 내 아내의 엄마니까. 내 아내를 낳은 오행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장인이나 장모를 생각할 수 있으며, 편제인 부친 아극제니까요. 나를 극하는 게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극하는 건 부친이죠. 그래서 편제인 부친의 부친. 그럼 아버지도 극하니까 할아버지를 얘기해요. 조부이므로, 조부는 뭡니까? 제극인이니까 할아버지죠. 조부의 제성, 즉 할아버지의 아내, 할머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인성이니까 인극식이 바로 할머니란 뜻입니다. 복잡하죠? 할머니를 들 수 있으나 역시 참고만 한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생식, 식생제, 재생관이나 아극제, 제극인, 인극식 등 이 생극관계가 필히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비견과 겁제, 식신과 상관이 무슨 뜻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 이것이 숙달이 돼 있어야 원국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쉽게만 써가지고 또 분량이 너무 많아지죠. 다음 넘어가죠. 자, 직업을 보겠습니다. 언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중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인 분야와 논리적이며 체계적이고 구조적이면서 기획력이나 계획성을 요하는 직업이 좋다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 식신의 성격이에요.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고 안정적, 현실적, 논리적, 체계적, 구조적, 기획력, 계획성, 이게 뭡니까? 열심히, 그죠? 하거든요. 열심히. 물론 꼭 시킨만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렇다는 뜻이죠. 세무, 회계, 건축, 생산, 통계, 법조, 이거 다 식신만이 이렇게 가지고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식신이 가져도 좋을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MC, 학원 강사, 유치원, 연예인, 종교인, 예술가, 작가, 속기, 통역 등 뭐 많네요. 서비스업, 음식장사, 이 얘기는 많이들 해요. 요 직업 분야. 왜냐하면 식신이라는 이름 자체도 식자가 먹을 식자잖아요. 신이라는 말은 귀신 신자 쓰는 거는 원래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하고는 조금 달라요. 신이라는 글자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오행이라는 한문을 굳이 쓰니까 오행할 때 한자 쓰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식행 그리기도 그렇고 이름을 새로 만들기도 그렇고요. 아무튼 직업의 이런 종류가 식신도 어울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주의 식상이 지나치면 남녀 모두 식생제에 의해 재에 관심이 많으며 아생식, 식생제 그러니까 당연히 재성에 관심이 많죠. 식극관에 의해 공명심을 요하는 직업에는 관심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습니다. 식상이 많으면 재성에 관심이 많아요. 식생제를 하니까. 그러나 식극관이 강하기 때문에 명분 있는 직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되기도 힘들고요. 이런 특징이 있죠. 식상이 왕하면 특히 여자들은 식상,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식신상관이 강하면 결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성을 극하니까. 지금도 그건 뭐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자의 사주에서 식상과다 혹은 직접 식극관의 모습을 보이는 사주는 과거에는 극히 꺼린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그런 성향이 없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자에게 해를 끼칠 사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와 명분을 무시하는 남자 사주라면 역시 여자 사주보다 내세울 일도 아니다 그런 뜻이죠. 남자 사주도 식신상관이 강하면 명분인 관성을 극하는 게 많기 때문에 도리에 약합니다. 도덕성에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 사주보다 내세울 일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명리도 남전여비 사상에 상당히 물들어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런 선입견을 가지면 절대 이 명리는 이해 못합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운만 조화롭게 흘러준다면 지금의 현실은 남녀 모두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되어 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식신상관은 내 안의 재능을 밖으로 표출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한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굳굳하게 먹고 목표점을 두고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뭐 기술을 익힌다든지 그걸 강하게 먹으면 그 분야에서는 독특한
약하게 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대운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식상은 일방적으로 나의 기운을 설계하는 성분이다. 내가 약하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상의 운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겠지만 내가 강하다고 해서 식상의 운을 무조건 반기는 것도 아니다. 명식의 사정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약하면 당연히 식상의 운을 반기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좀 괜찮다 그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언제냐면 내가 관이 많아가지고 관성이 많아가지고 내가 약한 경우에 식상이 들어와서 식상이 비록 나의 힘은 아생식으로 빼지만 식극관에 의해서 관성을 약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때는 좀 식상이 밉지는 않은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식상의 운을 반길 수가 없죠. 무조건 반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식생제 그럼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재성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을 이제 그런 경우 관성이 강해서 식상의 운이 들어올 때만 좀 경우에 따라 좀 반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식상은 나와 비겁의 힘을 빼서 재성을 생하고 관성을 극한다. 이런 경우에 적용을 보는 거죠. 내가 비겁으로 왕한데 재성이 취약하다면 비겁으로 왕한데 재성이 취약하다면 여자는 재물복이 없다고 해석을 하게 되고 남자는 재물복은 물론 여자복도 없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죠. 재물은 조금밖에 없는데 비겁이 많으면 그 재물을 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요. 재성이 여자에게는 재물을 의미하지만 남자에게는 재물과 여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죠. 한 여자를 가지고 남자 여럿이서 탐을 내는 것과 똑같은 경우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식상의 대운이 도래한다면 어찌 될까? 비겁이 왕하고 재성이 약할 때 이때 식상의 대운이 도래한다면 어찌 될까? 왕한 비겁의 기운은 식상 대운을 아생식으로 생하고 식상 대운은 취약한 재성을 식생제로 생해줌으로써 막혀있던 사주가 통기를 이루어 남녀 모두 최고의 기운을 만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흔한 말로 우리 돈벼락 맞는다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 식상이 통관을 확 시켜줄 때 아생식 식생제로요. 그때는 진짜 돈을 못 본다 그러면 그건 진짜 이상한 경우예요. 잘못 본 거든가 생년일시가 틀리든가 그렇습니다. 이때 식신의 특성인 언어와 학문 등이 크게 빛을 보게 될 뿐 아니라 남자는 재물은 물론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호운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식상이 과다하여 약한 사주에 인성운이 들어와 식상을 극하고 나를 생해줄 때도 같다 그랬습니다. 식상이 과다하여 약한 사주 설기가 심하니까 그때 나를 도와주는 인성을 만나서 인성이 인생아 하고 인극식을 한꺼번에 하면 그렇게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생극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식상이 과다하여 나는 약해 있는데 또 식상내운이 들어온다면 어찌 될까요? 이건 얘기 하나 말하겠죠. 이때는 언어를 비롯한 식상의 특성으로 인해 의식주나 대인관계 및 일의 성취에 문제가 생기고 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며 관성은 직장이나 명예 등을 상징하므로 식극관에 의해 감등, 감봉, 한직, 좌천, 조퇴, 명퇴, 낙성 등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성이 되게 그걸 세게 막는 거죠. 왜냐면 식상이 과다하니까요. 근데 거기다 식상대운이 또 들어오면 그건 거의 정말 남들이 다 알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는 식생재임으로 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재는 돈이죠. 식상이 왕한데 식상운이 또 들어오면 재성을 생해주는 게 더 왕해지게 되고 그럼 나는 약해 있는데 식재가 세지면 쟤는 나의 여자이기도 하죠. 돈뿐만 아니라 여자하고도 이별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에게는 직접 식극관이므로 남녀 모두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에게는 직접 식극관이니까요. 남자에게야 아생식 식생제이기 때문에 이별수가 있지만 여자에게는 직접 식극관이니까 얘기할 게 없죠. 더 완연하게 나타나죠. 원국의 구조가 지나치게 평등된 상태로 된다면 관제구설이 고통까지 잇따를 뿐 아니라 이때는 심하면 건강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약한 경우로 말이죠. 인간이 그러면 정말 지나치게 약할 때는 위험하죠. 다른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위험합니다.